저는 2013년도에 첫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 했는데요. 대출을 실행할 때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한 주택은 2002년도에 건축된 아파트였는데요. 당연히 가지고 있던 금액은 부족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그 당시 무주택자라서 매매 금액의 70%까지 대출이 나왔습니다. 매수하고자 했던 아파트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70%면 8,400만 원이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대출 담당자가 방백이라 뭐라 하면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자금 사정상 최대로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는 말에 정말 많이 당황했었어요. 다행히 나중에 MCI라는 것을 알게 돼서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방빼기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MCI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별도의 영상에서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이 방빼기라는 것과 다가구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방빼기. 이 방빼기란 게 도대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이 있고요. 그 설정일, 근저당 설정일을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한 집에 근저당 설정 날짜보다 뒤늦게, 예를 들어서 2월 2일이라고 해볼게요. 2월 2일에 임차인이 전세 혹은 월세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집이 경매에 붙여진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 설정 날짜보다 임차인이 들어온 날짜가 더 늦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먼저 회수하고 낙찰 금액에서 남은 돈을 임차인이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 임차인이 특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임차인이라면 대출 날짜보다 늦게 전입했더라도 은행보다 특정 금액을 임차인이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두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특정 금액을 임차인이 먼저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를 정식 용어로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부르고 그 특정 금액은 매년 지역별로 변하기 때문에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지는 은행이 아무리 근저당을 먼저 설정해도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라면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최우선 변제금을 은행보다 먼저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 금액만큼, 즉 소액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만큼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출을 실행해 줄 때 소액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대출을 실행해 주죠. 이를 편하게 방빼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선 제 사례에서 1억 2천만 원의 70%는 8,400만 원이지만 2013년 당시 제가 매수한 지역의 최우선 변제 금액은 1,400만 원이었기 때문에 8,4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제외하고
7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방빼기를 조금만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한 가구가 살고 있죠. 그런데 다가구는 어떤가요? 적게는 5가구 정도에서 최대 19가구까지 하나의 집에 살고 있죠. 이럴 경우 은행에서는 가구 수만큼 방빼기를 실행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더군다나 대개의 경우 다가구는 매매가의 50% 정도만 대출을 해주거든요. 이를 근거로 해서 10억짜리 그리고 10가구가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다가구를 매수할 경우 대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0억의 50%는 5억이고요. 여기에 2024년 기준 가구 1개당 2,500만 원씩 방빼기를 한다고 하면 총 10가구이므로 2억 5천만 원을 방빼기 한 후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죠. 즉, 내 돈 7억 5천만 원이 있거나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보지 않고 일반 아파트 매수하는 것처럼 60%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다가구를 매수하신다면 자금 상황이 꼬여서 계약을 파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금마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가구 대출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구 매수할 때는 이렇게 꼭 방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방빼기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제 동영상이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월세냄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